독일 청년들도 뭐 이런 류의 뭐 약간 나름대로 귀여운 사치, 가난한 사치 정해진 게 있나요? 요즘 애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옛날에 학교 다녔을 때까지만 해도 타마고치 있었잖아요. 타마고치 되게 많이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초콜릿 보면은 초콜릿 안에 축구 선수 그 사진들 들어가 있었어요. 역시 축구. 네, 그래서 축구 선수를 모으는 그런 재미가 있어가지고 그거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막 돈 많이 안 들지만 내가 진짜 한 팀을 예를 들면 도르트문드면 도르트문드, 레바쿠젠면 레바쿠젠, 바이에른 뮌헨이면 바이에른 뮌헨 그 팀 전체 다 모을 때까지 계속 그 초콜릿을 사먹는 거예요. 초콜릿을 아예 먹지 않더라도 북진이빵 같은 거. 예, 그렇죠, 그렇죠. 스티커 모았어요. 했는데 왜 똑같은 스티커 또 나오고 이러면 친구랑 바꿔야죠. 그렇죠. 친구한테 이제 교환하거나 막 그러면 되는데 근데 약간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독일은 만 16세부터 가벼운 술, 즉 맥주랑 와인이 합법이기 때문에 저희는 오히려 그 돈을 아껴서 그냥 맥주 사는 거 중시하는 것 같아요. 예. 사실 우린 독일에서 태어났어요. 저희가 오늘도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홍대에서 인형 뽑기로 이렇게 늘 스트레스를 푼다는 어떤 우리 무수겠네요. 네. 그 홍대 쪽에서 인형 뽑는 걸로 스트레스를 이제 자주 푼다는 인형 뽑기 고수 두 분을 모셨습니다. 와. 네. 아, 지금 우리 프로 신선하네요. 예. 인형 뽑기의 고수를 모셨습니다. 요즘 18 비용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홧김에 확 긁어버리는 거. 그런 거에 비하면은 사실은 뭐 이렇게 귀여운 수준인데 제일 한꺼번에 많은 금액 했을 때가 얼마예요? 그때 제가 그냥 5만 원짜리 이 신사임당을 갖고 왔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있었는데 이제 1,000원, 2,000원 하다 보니까 1,000원짜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옆 가게에서 5만 원짜리 바꿔서 그날 다 5만 원 다. 예. 인형 몇 개 정도? 그날이 또 하필 제가 좀 안 뽑히는 날이어가지고 안 이게 또 정신을 차려보니까 뭐 한 개 이렇게 한두 개 이렇게 뽑았는데 5만 원이 날라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탄하기도 하고. 본인이 생각하셨을 때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돈을 거기서 투자하신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래도 못해도 한 50에서 60만 원, 뭐 더할 100만 것 원까지 같은데. 알 것 같은데 네, 작년서부터 했는데 네. 사실 가늠이 안 됩니다. 뭐 그냥 그러니까 인형은 돈이 있을 때마다 계속 해가지고. 인형은 몇 개 정도나 뽑으셨어요? 그 돈을 투자해서? 지금 집에 쌓여 있는 게 한 100개 500만 정도 있는데 좀 많이 나눠줬어요. 왜냐면 집에 하도 많으니까 엄마가 뭐라고 해가지고 더 이상 이제 제가 잘 데가 없어가지고 인형이 침대에서 자느라 이제는 좀 친구들한테 어머니가 많이 나눠. 사랑스러워하겠네요. 왜 인형 보관법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냥 뽑기에서 뽑은 인형은 그대로 택도 그대로 냅둬야 네, 되고. 저는 네. 택 절대 안 돼요. 네. 왜냐면 왜요? 이제 또 가끔 이제 친구들한테 싼 가격에 팔기도 하고 그리고 또 나눠줄 때 택이 떼져 있는 것보단 아무래도 붙어 있는 게 더 받을 때도 기분이 좋고. 왜 그러니까. 모자를 살 때 모자 그 스티커를 떼지 않는 것처럼 인형도 고스란히 그대로 다 맞아요. 내줘야 혹시 이성 친구한테 이걸로 어필하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있어요.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그냥 막 이렇게 가끔 이제 썸 탈 때 있잖아요. 그때 나 이런 거 잘한다 이러면서 하는 거죠. 저 어필이 돼요? 이성에게? 저 이제 또 이제 데이트하거나 이럴 때 또 밥 먹고 나서 뭐 소화도 시킬 겸 한번 소화도 시켜 손가락 까딱까딱. 인형 뽑기 하러 갈래 해서 또 뽑아서 주면 좋아하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본인만의 인형 뽑기 노하우가 있나요? 여러 번 해보면서 시행착오 겪으면서 깨달은 이렇게 하면 뽑히더라. 아, 이제 이렇게 하면 잘 안 되더라. 인형 뽑기도 또 다양한 회사가 있거든요. 그 인형 뽑기 기계. 또 기계별로. 기계마다 또 공략법이 따로 있어가지고. 아, 기계별로. 네. 아, 기계마다 공략법이 네. 기계마다 또 공약을 또 따로 이제 제가 만들어 놓은 그런 공약에 따라서 보통 이제 인형 뽑기 같은 경우는 출구통 있잖아요. 그럼 출구통 근처에서 보통 집게가 한번 발을 놔요. 그럼 이제 그 근처에 인형을 쌓아놔서 발을 놔도 인형이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 인형을 이제 밑에다가 먼저 이렇게 많이 쌓아놓는 거죠. 그 출구통 근처에. 그러니까 앞선 뭐 10번의 기회가 주어지면 5번 정도는 다른 인형들을 주변에다 좀 네, 모아 그쵸. 탑처럼 쌓아놓고 먼저 남은 5번을 설계를 해놓은 네.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인형을 뽑는. 아니 근데 옛날에 그 당구에 빠지면 누워서 천장을 보면 막 그게 당구대 갖고 막 당구공이 움직이는 그런 게 막 떠오른다 그러는데 막 누워서 가만히 있으면 막 집게가 왔다 갔다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인형을
좀 못 뽑은 날이 있다. 그러면 이제 밤에 이제 잠자리 누우면 아 그때 저 집게발을 저기다 꽂았어야 되는데 아, 내가 왜 그랬지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낚시하시는 분들 똑같잖아요. 그 강에서 물고기 잡아가지고 먹지도 못하는데 그거 왜 잡습니까? 시간 내고 돈 써가면서. 근데 그 낚시하시는 분들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 물 밑에서 뭐가 올라올지 모르는데 이게 너무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능성이 사람을 이제 미치게 한다. 사실 예전에 그 도박으로 진 빚을 갚기 글을 썼다라고 하는 도스토옙스키 같은 그 작가가 후배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선생님 제발 좀 선배 이제 도박 좀 그만하시라고 했더니 눈앞에 가능성이 있는데 그냥 갈 수가 없다 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것도 사실 물건 값이 1,000원보다 싸냐 비싸냐의 문제가 아니라 뽑을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것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이걸 지나쳐갈 수가 없겠다는. 아니 근데 솔직히 어느 날 문득 내가 이거 뭐 하는 거지? 근데 그래 근데 벌써 나 중독돼 버렸는데 이거 뭐 그래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뭐 이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건 진짜 한순간이에요. 진짜 이게 진짜 한순간 진짜 문득 이러면 안 되지 하다가도 또 가다가 저게 인형이 저기 뽑혀있네 그럼 뽑힐 것 또 같은데? 가서 또 그게 이렇게 있어요. 하게 그래요. 중독이네요. 야, 전형적인 중독. 그러니까 약간 그 순간에 많은 희열을 느끼잖아요. 재미 느끼고 하는데 얼마 전에 누가 그런 얘기 했었어요. 우리 보통 인간을 호모 사피엔스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호모 루덴스라고 가리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루덴스 약간 놀이를 즐기는 존재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뭐 술, 노래, 춤 되게 좋아하는데 이거 제가 볼 때 그냥 하나의 어떤 그냥 종류인 것 같아요. 놀이. 네네. 놀이죠. 네. 알겠습니다. 아유 아무튼 이렇게 또 시간 내줘서 고마워요. 예, 뽑기 고수였습니다. 혹시 우리 고수님들은 나름대로 이렇게 소소한 금액으로 뭔가 사치를 부리는 게 있어요? 다니엘은 있어요 혹시? 저는 개인적으로 초콜릿을 되게 좋아해요. 아, 초콜릿 약간 거의 중독 가까이 있어서 매일매일 먹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 굳이 투자하지 않아도 되는데 거의 이제 그 작은 돈으로 보통 초콜릿도 많이 사 먹고 근데 그냥 뭐 마켓에서 파는 초콜릿 아니면 좀 고급스러운 수제 초콜릿? 둘 다. 그러니까 특히 술 먹고 나서 집에 들어가면 약간 단 거 너무 땡기니까 이제 보통 술 먹고 나서 무조건 편의점 가서 아이스크림이나 초콜릿 보통 사 먹고 그다음에 가끔씩 이제 좀 일본 초콜릿 중에 굉장히 좀 아시는 것도 있어서 가끔씩 18,000원 주고도 사기도 사요. 뭐 탁고수님은 혹시 그런 거 있어요? 책을 가끔 살 때가 있죠. 쓸데없는 책을. 이슬람의 이제 그 왕자 이야기 뭐 이런 책이 있어요. 14세기 뭐 이런 책. 근데 그게 영어로 돼 있는데 그게 이제 사파가 엄청나게 좋아요. 근데 그런 책이 이제 상당히 가격이 나가거든요. 말만 들어도 비싸겠네요. 네, 근데 그런 책을 제가 사가지고 어디 써먹을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책을 가끔 사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져요. 그림만 봐도 막 뿌듯하고. 아니 근데 저것이야말로 바로 그 순수한 쾌락이에요. 쓸 데가 없어야 쾌락의 강도가 커져요. 문학평론하는 김현 선생님이 했던 이야기 중에 문학이 유용한 건 그게 무용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쓸 데가 없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쓸모가 있는 거예요. 저도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되는 게 뭐냐면 최근에 이 심플 라이프, 뭐 미니멀리스트 이런 데 좀 꽂혀가지고 그 책들을 계속 이제 보면서 공부를 좀 했어요. 어떤 방식으로 줄여나갈 건가.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깨달은 게 뭐냐면 물건을 줄이라고 하는데 물건을 줄이라는 책을 계속 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책꽂이에 단순하게 살기, 심플하게 살기, 가볍게 살기, 뭐 물건을 버리는 방법, 그렇죠. 뭐 나는 이렇게 산다, 뭐 이런 책들이 계속 쌓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구나. 재밌네요. 네, 이런 느낌 같은 게 드는 거죠, 사실. 저는 화장품이요. 화장품이 요즘 많이 가격이 내려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0,000원 안쪽, 심지어 5,000원 안쪽으로도 살 수 있는 제품들이 많아요. 뭐 립스틱이라든지 아이섀도우 같은 경우에는 몇천 원으로도 살 수 있으니까 저는 틈만 나면, 아니 눈에 보이기만 하면 그 드럭스토어를 꼭 들러요. 또 갈 때마다 세일 제품들이 달라지고 뭐 2개 사면 하나 더 주는 화장품도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갈 때마다 하나씩 사는데 집에 와서 보면 같은 색상의 립스틱들이 너무 많은 거죠. 저는 너무나도 예뻐서 샀는데 내가 왜 이랬을까. 화장대를 보면서 늘 후회하죠. 저는 이제 탁 교수님하고 비슷하게 저도 책을 많이 사는데요. 중고 서적도 사고 중고 서적은 원래 서적에 비해서 엄청나게 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책에 대한 욕심이 많아가지고 책을 많이 사다 보면 어느 순간 이렇게 두 권이 꽂혀 있는 경우가 가끔씩 있더라고요. 같은 책. 내가 샀는데 또 사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이제 사놓고 안 받기 때문에 이제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저도 음반을 한동안 모아서 사실 똑같은 판이 두세 개씩 있어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안 들었기 때문에 있다는 걸 몰라서 사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 일정한 숫자가 넘어가면 그러니까 5,000장 한 10,000장 정도가 넘어가면 그때는 다른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뭐냐면 듣고 싶은데 찾을 수가 없어요. 어디 있는지. 그래서 결국은 있다는 걸 뻔히 알고 있는데 결국 또 사야 되는 상황도 벌어져요. 그 책은 또 그래도 이 표지와 내용이 똑같잖아요. 이 CD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판들은 뚜껑을 열고 플레이어에 걸죠. 그런 것들이 몇 개 늘어요,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러다가 맞아요. 저희끼리는 이제 단팥이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케이스가 이제 바뀌어서 들어갑니다. 아 맞아. 이게 수십 개, 수백 개 정도면 어떻게든 찾아보겠는데 수천 장이 넘어가면 이 단팥이 어디가 박혀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또 새로 샀다가 나중에 다른 음반을 열었는데 거기서 나온다든지 그렇죠. 뭐 이런 경우들이 생기죠. 가성비 우리가 가격 대비 뭐 효용성, 뭐 성능, 뭐 이런 걸 많이 따지잖아요. 근데 요즘은 나성비를 따진다고요? 나를 위해서 한번 조금은 무리가 되더라도 한번 소비해보고 그 소비하는 가운데에서 이제 만족을 느끼고 보다 더 나를 강조하면서 저걸 했을 때 성취감을 가져오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 나성비와 관련돼서 한번 크게 약간은 무리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질러서 엄청난 행복감을 느꼈던 적이 있어요. 제가 5년 전에 사하라 사막에 가서 마라톤을 뛰어봤는데요. 사하라 사막 마라톤에 참가비가 만만치가 않아요. 참가비가 약 2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카드로 사하라 사막 마라톤 참가비를 긁었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긁지 않으면 인생이 긁히는구나. 그래서 일단 긁은 다음에 나중에 대책을 수립하면 훨씬 더 긁은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뒷수습도 오히려 긁고 나서 내가 해봤던 행복감 이런 게 정말 나성비를 위해서 내가 투자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굉장히 친한 교포 형이 있는데 그 형이 이제 와이프가 있는데 그 전에 이제 연애했었죠. 근데 중간에 헤어진 거예요, 둘이. 근데 와이프가 원래 그 전에 약간 좀 눈길이 갔던 그 X가 있었는데 둘이 헤어지고 나서 이제 보통 여자분들 뭐 머리 하거나 약간 자기한테 약간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머리 하진 않고 그냥 X를 그냥 찔렀어요. 그래서 그냥 차 한 대 그냥 산 거예요. 그 헤어진 그 아픔을 이제 극복하려고. 그래서 그냥 그 한 대 나중에 둘이 다시 합류해가지고 결혼까지 해가지고 지금 그 형이 그 차를 운전하고 있어요. 되게 희극적인데 그래도 나름 좀 자기만의 이익이 있었죠. 네. 제 후배 중에도 그 괴로울 때마다 여행 가는 친구가 있어요. 아, 자기 자신을 찾고 싶다고. 사실 그 모습이 좀 안쓰럽기도 했지만 또 굉장히 멋있어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나중에 깨달았어요. 여행 가고 싶어서 점점 자기 힘들게 해요. 그러니까 뭐가 나중에 서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렇죠. 별 상황이 아닌데 여행을 가고 싶으면 자기는 굉장히 힘들다라고 자기 스스로를 만들어요. 그럼요. 그리고선 여행 가는 경우를 보면서 이게 과연 여자친구랑 헤어져서 벤츠를 산 건지 벤츠를 사고 싶은 여자친구랑 헤어진 건지. 그래서 제가 네. 뭐 예전에 담배를 좀 줄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술 먹을 때만 피자 했더니 어느 날 낮술을 계속 먹게 되더라고요. 약속은 지켜야 되니까. 담배를 피우기 위해서. 술 먹을 그리고 때만 예전에 그 마녀사냥이라는 프로그램 할 때 그런 사연이 왔어요. 네. 심하게 다투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서로 사랑을 하면서 화해를 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맨날 다툼의 횟수가 점점 늘어나고 예, 뭐 그런 거랑 마찬가지죠. 예전에 그 일부러 시비 걸고. 환생이라는 영화에 보면 이렇게 앤디 가르시아라는 배우가 담배를 말아서 펴요. 이렇게 담배 놓고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 피는 담배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성형 담배가 아니라. 그렇죠. 그 여자 주인공이 물어봐요. 왜 이렇게 불편한 담배를 피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피면 좀 덜 필까 봐. 아,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담배가 좀 줄어셨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많은 속도가 점점 빨라지더라고요. 훌륭한 얘기죠. 훌륭한 얘기예요. 나중에는 그 국제 기능 경기대회 나가요. 한 손으로 계속. 저 정말 이 한 손으로 너무 능숙하게 마시는 분들 많이 봐서 야 이게 뭐 어떤 과정의 불편함을 가지고 그걸 줄이겠다는 게 쓸데없는 생각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